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친자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 영상이 공개돼 MBC PD 수첩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요즘 불자라고 가장한 사람들이 삼보를 비방하고 불교를 공격하고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방북 신청을 한 세계평화재단 이사장 천담 스님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사찰 음식 정교 강좌를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열대 우림에서 자라는 침향나무를 재료로 향, 염주와 같은 다양한 불교용품이 제작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대구시장 선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친자 의혹을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돼 MBC PD 수첩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공개된 증언 영상에서 설정 스님과의 내연 관계로 지목된 김모 씨는 논란의 아이가 50대 처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자식이라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 증언이 나왔습니다. MBC PD 수첩이 설정 스님과 내연 관계로 지목한 김모 씨가 총무원 관계자와 미국 현지에서 가진 50분 분량의 인터뷰가 언론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설정 스님의 딸로 의심받고 있는 전모양의 친모라고 밝힌 김 씨는 방송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스님 딸이냐? 맞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남의 인권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TV에다가 냈어. 그 정도의 자기들 확신이 있으면 왜 나를 찾아야죠. 김 씨는 자신의 사연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었다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30여 년 전 50대 처사가 자신이 있던 방으로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면서 잊지 못할 그날의 상처를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눈이 완전히 뭐 살기가 낀 사람처럼 막 그래갖고는 달라드는데 결국은 아무리 해도 그 남자의 그 힘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출가자 신분으로 아이를 출산한 김 씨는 주변의 도움을 청하던 중 우여곡절 끝에 설정 스님의 속가 동생에게 전양을 입양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전양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호적과 양육비 문제 등이 겹치면서 입양을 한 가족과 갈등이 불거졌고 설정 스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입니다. 호법에 가가지고 스님 애를 낳았다고 얘기해라. 그러면은 이제 다급하면은 자기들이 애를 데려갈 거라고. 아마 그게 제일 빠를 거라고. 조계종 기획실은 김 씨의 요청으로 이번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필요하다면 한국으로 와서 추가로 증언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제가불자 모임 불교 포럼 집행부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불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한국 불교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사부자 중에 합심해서 이 나라에 불교를 더 단단히 하고 튼튼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하실 분들은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 씨가 영상 증언을 통해 설정 스님의 처자 의혹을 반박하면서 앞으로 사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설정 스님과 전양 간의 친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요즘 불자라고 가장한 사람들이 삼보를 비방하고 불교를 공격하고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설정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 리더십 최고위과정 고승초청 특별법회에서 삼보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정 스님은 특히 삼보는 10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떠한 외부의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삼보에 대한 비방은 10종대계 중 4부대 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처님의 경전에는 무한한 공덕이 있기에 부처님의 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며 보시와 봉사 등은 안 하고 불교를 비판만 하는 행위는 인과응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정 스님은 이와 함께 부처님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심 인명을 얻을 수 없기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길을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에 3회 스님이 임명돼 총무부장과 기획실장에 이은 종단 소폭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설정 스님은 신임 사서실장 3회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모든 부실장 자리가 채워졌으니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일치 단결해 원력과 지혜를 모아 종단을 안정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서실장 영월보덕사 주지 3회 스님은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 삼위계를 수지했고 삼장사와 금당사 주지 제15, 16대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방북 신청을 한 세계평화재단 이사장 천담 스님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내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조선불교도연맹 강수린 위원장 등 북측 불교계 관계자를 면담하고 금강산 유점사 복원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종교 교류를 목적으로 한 방북으로 다방면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방북을 승인했다면서 중국 선양을 통해 방북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당국자를 포함하지 않은 민간인 방북은 지난해 11월 류미영 북한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의 사망 1주기 행사 참석을 위해 아들 최인국 씨가 방북했고 최근엔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우리 측 공동 취재단이 방북했었지만 민간 교류 차원에서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정규 강좌를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사찰음식 전문가 스님들을 양성해 사찰음식 대중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신선한 봄나물로 만든 장아찌, 노릇노릇 구운 장떡에서 배어나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사찰음식 교육관에 가득 찹니다. 스님들은 진지한 자세로 강의에 귀를 기울인 채 강사 스님의 손끝을 눈으로 열심히 쫓아갑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정규 강좌를 개설하고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2011년 정규 강좌를 처음 개설한 이후 1,100여 명이 넘는 수강생과 전문 조리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에 대한 사찰음식 정규 과정은 그동안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건강식이죠. 일단 제일 첫 번째 건강식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못 드시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드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 개설을 계기로 스님들도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사찰음식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앞으로 사찰음식 정규 과정을 모두 수료한 스님에게는 전문 조리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전문 강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0명 중에 4명만 10%만 앞으로 사찰음식 종사만 해주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1년에 4명, 10년에 40명이에요. 지금은 적지만 10년 뒤를 보면 큰 성과거든요. 근데 현재는 스님들 숫자도 적은 판에 사찰음식의 체계화, 전문화를 갖고 있는 스님들이 몇 분은 없어요. 사찰음식은 그동안 각 사찰에서 도제식 교육을 통해 후대에 전수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한 정량 레시피에 의존하기보단 은사 스님의 어깨너머로 배운 노하우에다 꾸준한 연습이 더해져 요리법이 이어져 왔습니다. 수강생들은 처음 접한 서구식 레시피가 아직 낯설지만 누구나 쉽게 사찰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일상에서 저희가 계속 수행하듯이 그걸 계속 연습하고 실천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계량 티스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해서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신도들이나 아니면 사찰 음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까지
불교문화사업단은 지속적으로 스님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정규 강좌를 운영해 사찰음식 전문가 양성은 물론 사찰음식 대중화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에서 주로 자라는 침향나무는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비싸 예부터 귀한 식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침향나무를 재료로 향, 염주 같은 다양한 불교용품이 제작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 구하기가 쉽지 않고 동의보감과 같은 의학서에서도 등장할 만큼 효능도 좋아 귀한 식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향나무로 만들어진 불구가 최근 불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불구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불교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 겉으로 볼 땐 시중에서 파는 일반 향과 비슷하지만 향 안에 침향나무 가루가 녹아 있어 염증 치료와 심신 안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공장에서 만들어진 향과 달리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고 손수 재료를 반죽해 만들어 냄새가 부드럽고 하얗게 타들어가는 향연이 없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향을 피우면은 그 향이 코로 들어가서 뇌혈관 질환에 탁월하다고도 하고요. 그 향을 맡으면 이렇게 폐결핵인지 어떤 그런 부분 치료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든 것은 이제 다른 기존의 이제 그 시중에 나오는 공장에서 나와지는 그런 향이 아니고 직접 좋은 그 자연 순수 재료만 선별해가지고 직접 반죽해서 만들기 때문에 침향나무로 만든 단주와 염주, 백에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실온했을 땐 별다른 향을 내지 않는 침향나무지만 사람의 체온과 합쳐지면 부드러운 향을 내뿜습니다. 침향나무가요, 나무 그 자체로만 가지고는 크게 이렇게 향이 있거나 작용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체온하고 이렇게 섞이면은 그런 이제 그 활동을 한다 그래요. 향 성분이. 그래가지고 염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몸의 체온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와 함께 침향나무를 깎아 만든 불상들도 눈에 띕니다. 침향나무 본래의 형태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조각 작업이 진행돼 일반 불상과는 다른 독특한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불교와 침향나무의 이색적인 만남. 이제 불구의 세계도 불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춰 한층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전국의 템플스테이 운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다시 템플스테이, 함께 템플스테이, 다가가는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제6회 템플스테이 운영자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최우수 운영사찰로는 국제선센터와 미황사, 백담사, 봉은사, 송광사, 전등사, 조계사, 홍법사 등 모두 9곳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템플스테이 운영자들은 이 시대 문화 포교사라고 격려했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올해 더욱 여법하게 템플스테이를 운영하자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시장 선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대구시장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와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의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임대윤 후보는 힘있는 여당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구의 변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구 이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뀌지 않고서는 대구는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히 새로운 대구를 위해서 저 임대윤과 함께 대구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임 후보는 제1공약으로 대구공항 국제화, K2 군사공항 단독 이전을 내걸었습니다.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을 함께 이전하자는 권영진 시장의 주장에 맞대결 카드를 내민 겁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대구형 기초보장제도 구축, 중학교 친환경 무료급식 전면 실시, 고교 의무교육 실시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전통사찰 경내의 노후시설 개보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내에 노후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노후한 시설들을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보호하고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해서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는 지난 4년간 대구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이제 결실을 맺도록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또 바꾸면은 그 시장이 배워서 시작하려면은 대구의 발전과 희망을 만들기에는 참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 번 더 제가 시작한 변화와 희망을 제가 완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 권 후보는 민간공항과 K2 군사공항을 모두 시 바깥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전한 통합공항을 대구경북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고 공항이 옮겨간 후적지는 부산 센텀시티를 능가하는 동촌 스마트시티로 건설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도심순환 트램 건설, 대구형 청년보장제도 도입, 평생학습 체계 구축,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한 신성장 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팔공산 일대의 불교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팔공산 일원에 있는 우리 불교 유적을 우리 경북지사님과 같이 협의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서 대구와 경북 그리고 나아가서 인류 문화의 보고로 만든 일을. 경제학자인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는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전문가가 시장이 돼야 한다고 호소하며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현장 경제학자 김형기가 대구 경제 살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총동원해서 대구 경제를 살리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김영기 후보는 대구 민생경제협의회 설립, 중소기업 멘토제 등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를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버스 중앙차로제 도입 등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 개편, 자전거 시범구역 지정 등을 약속하는 한편 지난 정권 때 무산됐던 밀양신공항 재추진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팔공산의 불교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 곳곳에 있는 그 불교 문화에 대해서 스토리를 입혀서 정말 전국적인 관광지 또 한국 정신문화의 어떤 그 핵심으로서 제가 이 팔공산 불교 문화를 부각시키겠습니다. 4년 전 대구시장 선거에서 권영진, 김부겸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15%포인트가량. 하지만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더욱 초박빙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세 후보가 모두 내걸고 있는 공항 관련 공약,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는 남북관계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미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조선시대 만인소와 궁중현판이 유네스코 지역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가 제8차 총회에서 모두 10점의 아태지역 기록유산을 유네스코 기록유산 지역 목록에 새로 올렸는데 이 가운데 만인의 청원, 만인소와 조선왕조 궁중현판과 편액 2점이 등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중국 지린성 스핑시, 지린사범대에 한국무형유산과 공예품을 알리는 한국전통문화관 설립을 마치고 오는 5일 개관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통문화관 건물은 창덕궁 연경당을 본보기로 설계됐고 내부에는 악기와 도자기, 의복, 장신구 등을 전시합니다. 소설가 한강 씨와 김혜란 씨가 독일에서 개최되는 문학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와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 나란히 독일 리베라투르상 후보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리베라투르상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산하의 문학진흥단체가 수여하는 상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고 금융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또 전자금융 같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융보안 서비스를 전담해서 제공하는 금융보안원인데요.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을 전경윤 보도국 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금융보안원 하면 이제 이름에서 뭔가 느끼는 건 있어요. 아, 어떤 일을 하는 곳이겠구나. 하지만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좀 아직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직접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금융이라는 게 대부분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온라인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금융보안원은 금융의 어떤 사이버 공격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침해가 있을 때 그걸 대응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업무가 이제 주된 업무입니다. 거기에 이제 더하여 요즘 금융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 신기술 관련된 대응 업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인인증서는 다 압니다. 공인인증서가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걸 없애고 뭐 다른 대안이 지금 마련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뭐 공인인증서의 어떤 뭐 폐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인인증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대체적인 인증 수단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생체 인증이라든지 다른 간편한 인증 수단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대안이 되는 건지요? 블록체인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밀성이라든지 또 무결성, 또 사용에 대한 가용성 이런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보안이 뛰어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지금 아마 이제 활용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활용 분야는 아마 다양하게 무궁무진하게 이제 전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원장님께서는 이제 안동이시죠, 고향이? 네네. 불교와 좀 인연이 있으시다고 내가 들었는데. 제가 뭐 어릴 때 할머니와 같이 이제 성장을 했고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많은 절을 다니셨습니다. 안동 와룡의 조계종사나 이제 유화사부터 시작해서 의성고운사라든지 뭐 봉화청량사라든지 여러 절을 많이 다니셨고 좋은 절이 많죠.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따라서 이제 절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주지 스님한테도 뭐 늘 가서 인사드리고 뭐 그렇게 했던 인연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요직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저축은행 업무도 많이 하셨고 은행 담당 부원장보를 하셨는데 당시에 외국인 은행장들 많이 상대하셨을 텐데 그분들한테 이 달마의 안심 법문을 선물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HSBC 은행의 한국 대표를 하셨던 마틴 트리코드라고 계시는데 한국에 한 만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호주 시드니로 이제 발령이 나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 인사차 이제 보게 됐는데 당시에 제가 서울대 인문학 과정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선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달마 대사의 안심 법문을 듣고 감명을 좀 받아서 마틴 트리코드 올 때 제가 안심 법문을 붓펜으로 써서 또 한문 한글 쓰면 또 모를까봐 영문으로 번역까지 해서 이렇게 드렸더니 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시드니 가고 나서 이제 메일이 왔는데 그 사무실에 잘 걸어두고 자기가 들여다보고 늘 마음 수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금융보안원의 김영기 원장님과 아주 뭐랄까요, 아주 좋은 말씀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일부가 세계평화재단 이사장 천담 스님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천담 스님은 중국 선양을 통해 방북해 조선불교도연맹 강수린 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금강산 유점사 복원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순수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 승인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천담 스님의 방북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이번 기회가 본격적인 민간교류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북 민간교류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 불교계가 있어 왔고 선도해 왔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남북 불교 공동사업들도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천담 스님의 방북을 계기로 다양한 남북 협력과 왕래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1일 금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